아침 일라디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포근해서 외출하기 좋은 날씨였는데요. 주말 내내 화재 소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산불이 잇따르자 정부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는데요.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발생한 산불이 180건을 넘어서 지난 10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산불 원인도 예년과 비교해보면요. 쓰레기 등을 소각하면서 산불로 번진 경우가 크게 늘었고요. 야간 산불을 포함해서 오후 2시 이후에 발생한 산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순간의 부지기로 발생한 산불이 민가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도 그렇지만 타버린 산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정말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발생이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가 산불 위험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누구든 예외일 수 없죠. 산불 예방을 비롯해서 생활 속 작은 불씨라도 특별히 이 시기에는 조심해야겠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 잘 들어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들었는데요. 역시 절기는 무시할 수가 없죠. 오늘은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 조상님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식물의 싹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로 여겼다고 하죠. 봄하면 향긋한 봄나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경칩맞이 속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가리키는 봄나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먼데 단 이것보다 가까운데 쓴 이것. 그러니까 멀리 있지만 단 이것보다 가까운데 쓴 이거다. 먼데 단 이것보다 가까운데 쓴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이것과 뒤에 이것 같은 겁니다. 보기 1번 냉이, 2번 당근. 먼데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어서 사정을 잘 알아주는 남이 오히려 더 낫다는 의미인데요. 봄나물인 이것을 활용한 속담. 먼데 단 이것보다 가까운데 쓴 이것. 1번 냉이, 2번 당근. 나무라니까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 제공 웨이빙 혼합 작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쌀가루로 만든 튀김이 밀가루 튀김보다 기름 흡수량이 적어서 식감이 좋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쌀가루 흡유량 예측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요. 어떤 기술인가요? 네, 튀김류 등 기름진 음식은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흡수되어 그동안 건강 측면에서 이를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쌀가루 반죽을 당근 등 채소에 묻혀 튀긴 뒤 튀김 반죽을 분리해 음식을 튀길 때 흡수되는 기름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흡유량을 측정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쌀가루 흡유량 예측 기술을 활용하면 쌀가루의 아밀로스 함량, 호화 집중 시간과 온도, 최종 점도 4개 요인 값을 입력하면 곧바로 예측 흡유량을 알 수 있습니다. 쌀가루 흡유량 예측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했기 때문에 기존 통계 기법보다 정확도가 약 19%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가루 특성에 따라 흡유량 편차가 심한데요. 특성이 다른 여러 종의 쌀가루를 섞어 흡유량이 낮은 쌀가루 조합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흡입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쌀가루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이 경칩인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예로부터 우수와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9일 목요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영하 3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8도에서 22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내외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에도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보급종 벼종자를 지역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보급종 종자는 전량 종자 소독을 안 한 상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종 전에 반드시 종자 소독을 해야만 키다리병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셔서 종자 소독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이나 각종 농자재는 잘 정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농약과 농자재를 미리 확보해주면 좋습니다. 모기리기에 필요한 벽시, 상자, 상토, 소독약재 등의 자재도 미리 준비하면 좋은데요. 제품별 장단점 등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할 포장도 점검을 해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정량의 비료만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밭작물 재배 농가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합니까? 네. 감자 봄 재배를 위해서는 아주 심기 예정일 20 내지 30일 전에 상광 싹 틔우기를 실시해서 감자를 심은 후에 싹이 빨리 나오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중부지방에서 상광 싹 틔우기는 3월 상중순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기는 남부지방이 3월 상중순, 중부지방은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재배 농가에서는 육묘를 해야 할 시기인데요. 시고구마를 선택할 때에는 병들지 않고 건전하며 품종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중 냉해를 입지 않은 고구마를 재배 작형에 맞도록 품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고구마로 전염되는 검은 무늬병, 검은 점박이병 등의 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전용약재로 분리 소독을 하시거나 47도에서 48도 시에 40분간 온탕 소독을 실시하면 좋습니다. 네. 채소 재배 농가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육묘 중기 본잎이 3매 정도 나와 묘가 왕성하게 발육하는 단계에서는 균형적인 생육을 위해 광합성을 촉진해주고 양분 전류가 합리적으로 일어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햇볕이 부족하면 과실이 달리는 마디가 상승하고 꽃수가 감소하며 꽃의 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묘기간 중에 햇볕을 충분하게 받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온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제철 과일인 딸기는 주간 온도가 25도씨 내외, 야간 온도가 5 내지 6도씨 정도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러질 수가 있고 신맛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관리와 적절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병해충인 흰가루병과 응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약재로 조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있을 텐데요. 네. 오늘은 과원 묘목 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묘목은 낙엽이 진 후 땅이 얼기 전에 심는 가을 심기와 이듬해 봄에 땅이 풀린 다음에 심는 봄 심기가 있는데요. 겨울이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봄에 심는 것이 엄피해를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봄 심기는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인 이른 봄에 토양이 해빙되면 즉시 심어야 합니다.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는 심어야 생육이 좋은데요. 심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발화가 더디고 지상부와 지하부 생육도 불량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와 흙이 잘 밀착되도록 해주시고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은 다음에 물을 10 내지 20리터 정도 흠뻑 주고 물이 흡수된 후에 흙덮기를 해야 생육이 좋아집니다. 토양이 비옥하고 수대가 강한 품종일수록 심는 거리를 넓혀주고 척박한 토양이나 수대가 약한 품종일 경우에는 좁혀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 가축과 축사의 환경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가축들이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축사 온도 관리와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우 농가에서는 송아지에게 초유를 충분히 주고 우방의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젖소는 유방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착유 관리와 축사 바닥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돼지는 일교차가 5도씨 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찬 공기 유입 등 외부 온도와 환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사육 농가는 열풍기를 미리 점검해서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해 주시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내내 뜨거운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켰던 조선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이 전문 기업들이 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이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첫 단추인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두고 한일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해법은 배상 판결을 받는 일본 기업이 아니라 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이고요. 이 배상금은 이자까지 모두 약 40억 원입니다. 이 돈은 포스코처럼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을 계획인데요. 대신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넨 이 양국의 경제단체가 이 한일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월 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안이 거론된 직후부터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 무엇보다 이 전범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는데 이 전범기업이 아니라 이 사실상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을 하는 셈이 됐다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 없이 이 과거 담화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타협한 것도 파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중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오늘 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입장문을 내고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면서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나라고 비판했고요. 이 반면 국민의힘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주말에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방화였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밤 11시 반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불이 나서 점포를 55개나 태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시장이 폐허처럼 변해버렸는데요. 이 점포는 앙상한 철골 구조만 남았고 이 손님들에게 팔려던 물건들도 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장 주변 CCTV를 분석해서 어제 오전 방화 용의자로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CCTV에는 이 남성이 시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10여 분 사이에 시장 안팎 5곳에 연이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산불과 화재가 잇따랐네요. 네, 어제도 건조특보가 이 전국에 발효된 가운데 이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이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의 한 화훼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는데요. 순식간에 주변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었고 이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5개 동이 모두 탔다라고 합니다. 또 어제 낮 12시쯤 이 경북 경산시 남천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역시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산 정상까지 번지면서 산림 3만 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경남 창녕군 대안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서 이 산림과 소방당국이 산불 진화대원 88명을 투입해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밖에도 광산구와 전남 완도, 이 충남 공주의 야산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이 주말 사이 전국에서만 16건의 산불로 이미 5만 5천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휴대전화만 몰래 훔친 좀도둑이 붙잡혔다고요? 네,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쳐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취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 관리에 소홀해지면 그 틈을 타서 휴대전화를 훔쳐 곧장 달아나는 시기였습니다. 이 모습이 지하철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이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고요. 이 CCTV 영상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이 추가 범행이 예상되는 지하철역, 이동 경로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들여다본 CCTV만 70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특정해낸 곳은 지하철 2, 3호선이 지나는 을지로 3가역이었고요. 이 30일 넘는 잠복 수사 끝에 경찰은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미 절도 혐의로 7차례나 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1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휴대폰 분실 도난 신고는 387번에 이른다면서 특히 음주 귀가할 때는 휴대폰을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과 회계 전문가가 맡던 자문위원 자리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됐는데요.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투자를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그동안 금융과 회계 전문가들이 맡아왔는데 이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를 기록하는 등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한석훈 변호사가 재계의 추천을 받았고 기업법을 전공하는 등 자격 조건을 갖췄다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전당대회를 치르는데요. 지도부 선거가 지난 주말 시작이 됐는데 투표율이 이틀 만에 50%에 육박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인데요. 이 후보들은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틀간은 ARS 투표가 실시가 되고요.
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 2위 결선 투표를 거쳐서 12일에 이 당대표가 가려집니다. 네. 중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역대 최저치로 잡았다고요? 네, 어제 발표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었는데요. 이는 중국이 GDP 성장률 목표를 공개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5.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3%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중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만큼 경제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저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이 목표치가 5%를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이 성장률 목표치가 이 중국 당국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경제 정책도 대대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에 방점을 두고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인데요. 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3%나 되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으로 이 대비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이 반도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로 1997년 3월에 288.7% 이후 265.7%로 1997년 3월에 288.7% 이후 2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 재고율은 계절 조정 기준 이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뒤에 백분율을 산출한 값으로 쉽게 말해서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높은 재고율은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의 결과로 이 반도체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을 줄이거나 반도체 가격을 더 내려야 하는데 이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는 수출 및 경기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42.5% 급감해서 7개월 연속 줄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지 않으면 당분간 이 수출 부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말기 신부전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이 콩팥병인데요. 이 콩팥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혈당이 높으면 미세혈관에 염증이 와서 콩팥병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져서 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투석을 받는 사람의 절반가량은 당뇨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 등으로 성인병이 증가하면서 이 말기 신부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말기 신부전 발생률이 100만 명당 10명으로 전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혈당을 조절하면 이 콩팥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이 진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인데요. 이 콩팥병을 예방하려면 혈압과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이 금연과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네. 스포츠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진영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대회에서 2년 연속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고요? 네, 고진영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고진영 선수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이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는데요. 이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의 성적을 냈습니다.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손목 부상으로 고전한 고진영 선수는 지난주 혼다 타일랜드 공동 6위로 7개월 만에 LPGA 투어 톱10에 복귀를 했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올해 세 번째 대회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고 투어 통산 14승째인데요. 고진영 선수는 시즌 상금 31만 7,079달러로 LPGA 투어 이번 시즌 상금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해 6월 이 메이저 대회 KMP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이 전인지 선수가 우승한 이후 19번째 대회만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 순서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봄으로 들어섰는데 오늘은 이 봄에 잘 맞는 기업 마케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봄하면 겨울 동안 잠들었던 많은 것들이 깨어나고요. 네. 또 봄하면 설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인 예술과 접목한 마케팅, 아트 마케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트 마케팅. 네, 대표적인 아트 마케팅 중 하나는 제품의 외관을 예술품처럼 디자인하는 겁니다. 최초의 아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85년에 한 스웨덴 보드카 회사인데요. 네. 이 보드카 회사는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과 협업을 해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만의 스크린 판화 기법으로 광고도 만들고 그리고 보드카 병을 디자인해서요. 이 보드카가 곧 예술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했고 이후에는 키스 헤링이나 국내 백남준 씨까지 협업하는 브랜드가 됐는데요. 네. 사실 보드카 하면 러시아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웨덴의 보드카 회사도 만년 3위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이 협업으로 인해서 국내 인지도 1위까지 오르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예술과 접목한 마케팅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TV 광고에서 화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술품을 영상으로 보여준다거나 제품의 명화를 그리는 등 단순한 협업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백화점이나 호텔, 관광지 등에 가면 거대한 조형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브랜드들에서 직접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 등 아트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된 예술과 관련된 마케팅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트 마케팅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컸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속담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플레이팅의 중요성이죠. 맞습니다. 제품의 기능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다른 기준들이 필요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아주 유명하지만 캐릭터 하나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등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와 콜라보한 제품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소비자의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트 마케팅을 하는 이유인데요. 소비 활동을 하면서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소비자들을 아트 슈머라고 부르는데 아트 플러스 컨슈머. 맞습니다. 네, 이런 아트 슈머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트 테크가 유행을 했는데요. 아트 더하기 재테크. 맞습니다. 네, 예술품에 투자하는 아트 테크가 유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큰 이유인데요. 네. 미술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각 투자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소장 요구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이 어떤 브랜드와 협업을 했는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이때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트 마케팅은 그러면 어떤 업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패션 업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패션 브랜드는 회화나 조각과 같은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데요. 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네, 급해지죠. 마음. 맞습니다. 사고 싶죠. 네, 이런 것들은 미술품으로 취급되기까지 해서 경매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시장의 전시까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브랜드는 이 브랜드가 안경 매장인지 전시장인지 모르겠는 오브제들로 꾸며는 독특한 공간으로 아트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경 매장인데 안경은 거의 없고 뭐 다른 예술 작품들이 막 널려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간 마케팅에도 예술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특정 브랜드의 매장뿐만 아니라 네. 백화점에도 조각품이나 그림 등을 무료로 전시하거나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배치를 해서 소비자들을 모으고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합몰이나 아울렛에도 갤러리를 연상하게 하는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의 한 페인트 회사는 사진전과의 예술 협업을 통해서 아트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사진전마다 컨셉에 어울리는 컬러의 페인트를 협찬을 하고 그 해당 기업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이 전시회에 관람을 하면서 이 페인트 회사의 제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각종 사진전 후기에는 이 땡땡 페인트 회사가 열일을 했다라는 멘트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전시장에서 이 페인트가 칠해진 벽을 보고서 발색을 바로 알 수 있어서 구입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처럼 예술과의 협업이 매출을 올리는 효과를 잘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패션이나 뷰티 업계뿐만 아니라 식음료 업계에서도 아트 마케팅을 시도한다는데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패션계는 아무래도 관람객들, 소비자들이 예술이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매장도 전시장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식음료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조금 그렇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품의 이름이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 아이스크림 업체는 아이스크림이 녹는 모양을 형상화한 전시회를 열어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입안에 넣어서 녹는 순간의 맛을 눈으로도 느끼게 한다라는 컨셉의 전시에서는 얼고 녹는 소리 그리고 액체화된 아이스크림을 조형물로 만들고 비디오로 만들어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서 식음료도 충분히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네. 한 탄산음료 회사는 이름에 숫자 7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과 칠하다라는 것으로 재해석해서 페인트 회사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모양을 형상화해서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는데 기업이 약간 오래됐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는 후기들도 많더라고요. 그 식당이나 카페 인테리어를 그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꾸미는 등 공간에도 아트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갤러리, 카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 가구나 조명 회사와 협업을 해서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카페들도 있고요. 네. 국내 티 브랜드 중에 하나는 그 티하우스 지점별로 컨셉이 다른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서 SNS에 거의 만여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생긴 북촌에는 한옥마을 전통적인 컨셉으로 만들어서 기와와 한옥을 컨셉으로 한 메뉴까지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맛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는 유기농 매장을 새로 냈는데 이때 건물 전체를 아이스크림과 쿠키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로 꾸며둬서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그 갤러리 카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작품 하나만 바꾸면 공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매 계절마다 새로운 예술가들 또 신진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는 갤러리 컨셉의 매장을 통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공간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뭐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마음가짐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하면 이제 연예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예술가 만난 다양한 브랜드들의 아이돌 멤버가 참여하면서 또 우리 어린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트테크, 또 아트슈머 네. 이렇게 미술품에 빠진 아이돌에 대한 기사들도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아트테크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그 대량 소비하는 큰 손들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들 때문에 미술 또 전시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10대 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되는 전시를 홍보할 때 아이돌들을 초대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국내 화장품 기업의 미술관에서 열리는 조선 병풍 전시에서 10대 학생 관람객이 가장 많은 것도 그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방탄소년단의 RM이 네, 여기에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전시가 5년 전에도 동일한 게 이제 개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전시에는 언급이 5배 이상 많고 역시 후기에는 RM 멤버가 빠지지 않는 그렇죠. 네, 현상을 보였고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레트로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나면서 고미술까지 확장되지 것이 아니냐라는 평도 있기는 한데 뭐 어르신만 보는 미술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전통 예술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까지 이끌어내고 그 어린 소비자들에게 예술을 친숙하게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KBS 1텔레비전에 일요일 낮 11시에 네.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또 거기 진행하시는 분 때문에 자주 네.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네. 드리는 말씀. BTS 여러분 여기 좀 나와주세요. 예. 그러면 더더욱 저 시청률 한 5배 되지 않을까요? 아니려나요? 예.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다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도 출연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아트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아트 마케팅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좀 어떤 점들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사실 성공한 아트 마케팅을 보면 왜 예술 작품을 마케팅에 활용을 했는지 그 목표가 명확했거든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술가들과 협업을 한다거나 혹은 제품 자체의 형태적인 특성하고 예술을 접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싸고 좋은 작품과 그냥 단순히 협업하는 것 혹은 그 작품을 그냥 전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올해 개면연을 맞아서 10개의 브랜드가 협업을 해서 토끼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다양한 브랜드들이 신지인 디자이너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한 화장품 브랜드가 가장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이들이 발달 장애인 작가들이 그린 토끼 그림을 전시를 하면서 틀린 토끼는 없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기존의 이 브랜드가 인종차별의 목소리를 내고 환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소비자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단순히 예술과의 접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면 색다른 경험에 또 기꺼이 돈을 쓰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또 예술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냉이였습니다. 먼데 단 냉이보다 가까운데 쓴 냉이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죠. 2186번님, 답은 냉이입니다. 이 계절에 냉이나물 반찬에서 고추장 듬뿍 넣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0787번님, 정답 냉이. 냉이 농사 지어서 로컬에 판매하려고 손질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몸에 좋은 냉이 많이들 드셔요. 6337번님, 정답 1번 냉이입니다. 어제 충주 5일장에 나가서 냉이국 끓여 먹으려고 냉이 한 바구 사왔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져서 냉이 달래 쓴바기 봄나물 엄청 많이 나왔네요. 봄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고요. 홈페이지에서 이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좀 낮에는 포근하다고 하는데요. 아침엔 쌀쌀하니까요.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세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